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물질 신고가 있었는데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이 실제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돼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조금 뭐 오염된 주사를 쓴 거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수사가 지금에 와서 조금 착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일본에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일본은 아예 접종 안 하겠다 네. 중지하고 네. 그 전량에 대해서 폐기하고 조치를 바로 이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백신 패스 이래가지고 QR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죠. 입장까지 제한하고 우리 개인의 자유란 자유는 다 뺐다시피 해놓고 그래놓고 정작 중요한 백신 관리를 안 해서 이물질, 머리카락, 곰팡이 든 백신을 우리 국민들의 몸에 주입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네. 실제로 사망 사례도 정말 많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해당 백신이 실제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반박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느 만큼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에 이 문제가 몇 달 전에 불거졌을 때만 해도 곰팡이 백신이라고 떠들썩했을 때만 해도 네. 어느 제조사에 어느 시기에 뭐 어떤 그 품번이 적혀 있는 백신인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혹을 샀던 거잖아요. 아, 네. 그때도 공개를 안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번호까지 다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당 번호의 백신이 어느 지역의 어느 병원에서 맞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네. 그 날짜까지도 그러면 백신 패스 같은 거 우리가 운용을 했다면은 그 정보가 다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개개인한테 연락까지 다 줘야지 이게 그나마 국민들이 좀 처리를 제대로 뒤에 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문제인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소청 중수청 문제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이 안보 문제까지 다 터지니까 정작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대단한 문제가 너무 지금 우야무야 많이 지금 그냥 지나왔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김성일 최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저희 개혁신당의 보건복지 담당을 하고 맞다, 계시는 이주영 의원님 예, 계시죠? 이주영 의원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음. 그 방에 가서 이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곰탕을 크게 끓였어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 그 곰탕에서 나온 거를 딱 먹었는데 그 안에 파리가 있었어. 음. 자, 그럼 이 파리가 끓일 때부터 들어갔는지 아니면 옮겨올 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적어도 이 곰탕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물며 먹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건 백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신이 실제로 곰팡이가 나왔다면 관련돼서 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일련 번호와 심지어 그 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폐쇄를 시켜요. 근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리콜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럼 이주영 의원님은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이거를 당시에 질병관리청장선에서 이걸 덮었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만한 건이 아니다. 이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그 위로 보고가 올라갔을 거다라고 이제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 부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사실 약물 부작용이 좀 많아요. 이제 아스피린계나 이런 게 부작용이 많아서 이 백신 맞을 때 정말 무서워가지고 사실 저는 안 맞고 오히려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집에 혼자만 있고 음식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때 그렇죠. 백신 안 맞아요. 맞으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혼자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 백신의 곰팡이 이런 게 나왔다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생명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만약에 저같이 약물에 민감한 사람이 잘못해서 곰팡이 같은 걸 맞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물 반응에 의해서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럼 그 유가족들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넘어갔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국가의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번에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거 누가 이걸 덮었느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서 2020년에 뭐 코로나 19긴 하지만 20년도부터 이게 이렇게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6년 정도 되니까 그렇죠. 잊어버렸지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백신 안 맞으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 거의 매국노 취급당했죠. 맞아요. 예.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전제는 이 백신은 안전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특징이 빨리빨리 막 하잖아요. 그랬죠.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무슨 백신이 어떻고 예. 막 전 국민이 그걸 알고 뭘 맞아야 된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맞은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광화문 나가면 천막 있잖아요. 있죠. 아직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는 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의학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특이한 어떤 체질 때문에 특정한 몇 명에게만 그런 게 나온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족 입장에서는 백신 맞은 거밖에 없는데 전과가 다르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생활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케이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유명했던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질병청장이었죠. 예. 그분은 알고 있었느냐? 음.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는데 이거를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사 수사화되고 이제사 뉴스화 되느냐 이 과정을 면밀히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가을에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랬으면 그래도 국민 신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뒤늦게 밝혀졌다고요. 감사원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들이 숨겨왔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이거 접종 안 됐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네. 저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국민 건강권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또 팬데믹이 또 언젠가는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든 좀 원인 규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뭐 이 부분 좀 수사를 좀 지켜봐 볼 텐데 제대로 될지는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요즘 경찰의 어떤 좀 정치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함흥차사가 되더라고 보니까 뭔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당 지지율이 아무래도 서로 너무 사이가 안 좋더라. 왜냐면 지역을 다녀보면 그러니까 뭐 누구 잘못했다보다 제일 많이 들리는 게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그래서 저도 그 그만 말이 좀 싸워라. 네 이제는 진짜 4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네. 좀 각성을 하고 네. 저는 사실 출마를 해서 또 저도 낙선을 해봤잖아요. 네. 선거는 떨어지면 개털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게 맞아요. 좀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니, 그래서 중대선거 구조도 좀 해야 돼요. 이게 위너 테이크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민주당이 과거에 중대선거구 하자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다가 권력 잡으면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이번 총선 22대 총선 앞두고 23년도 한 가을쯤 그때 이제 선거법 개정 협상 있고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서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비례랑 이제 준연동형 이거 안 된다. 그때 이제 오판을 한 측면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도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다음에도 또 그럴 겁니다.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대로 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물론 민주당 쪽 얘기가 되겠지만 이걸 왜 바꿔라고 할 가능성이 네, 충분히 뭐 있어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상황이어도 안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방심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권력을 잡으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비판하다가 자기가 그 입장에 맞아요. 들어가면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아 근데 진짜 중대선거구제로는 진짜 좀 고민을 진짜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조금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 대통령 선거 나와서는 본인은 다당제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양당제 체제로 굳건히 공고히 하는데 본인이 앞장서셨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인 다당제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형식적인 다당제지. 그 위성정당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소신이 원래 뭐인지 모르지만 파편적인 행동을 해서 뭐
엉뚱한 당에 와서 이상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지. 저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요? 저는 다른 조자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만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 써 그렇게 해서 2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양쪽 다 있어요. 영예인 의원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당이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도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 네, 정책 부분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민주당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친보당 하겠다잖아요. 근데 왜 비례대표는 왜 같이 뽑는 겁니까? 차라리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투표한 거예요? 아. 유권자의 투표 성향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 뽑았는데 진보당 의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 얘기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민주당스럽게 만들고 네. 그러고 나서 자기 당으로 각자 돌아가라. 안 돌아가니까 또 이제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 대박이죠. 최혁진 의원은 안 가겠다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는 거고. 안 가겠다고 영예인 의원하고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또 싸우고. 집에서 안 받아주고. 싸우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작 받을 생각이 없어요. 없죠. 그런 분들을 받아가지고 또 당의 이미지 안 그래도 뭐 좌충우돌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